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키사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저희 DID 의장이신 염홍열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DID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해외 DID 동향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전에 이제 라온 CQ에서 잘 발표를 해주신 부분들, SASI에 입각한 여러 가지의 사례 그런 부분들 첨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ID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시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느냐, 아니고 그리고 데이터 서버린, 즉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키사에서 많은 과제를 DID 과제를 계속 내기 시작했고, 그 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이는 것을 보였고, 또 실증도 나와서 결국에는 지금 라온에서 발표해 주신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 나오게 된 현황입니다. 예, 제가 네, 이거 제가 살이 안 쪘을 때고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EBSI, 그러니까 유러피안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연합은 우선 하나의 유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국경을 개방하고 서로에 대한 물류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협업을 옛날부터 계속 진행해 왔고요. 결국 이 블록체인이 적용됨으로써 DID 인증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유럽연합에서 먼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저 유로피안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EBSI라고 하는데, 국경을 넘는 공공 서비스 영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 전역의 노드를 분산 연결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 30개 노드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노드로서 운영이 되는데, 각 노드가 각 나라에서 위치함으로써 보통 EU 가입국 노드 24개, 그리고 EU 위원회가 노드 6개를 위중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또 EBSI를 구축하기에 상호 협력하기에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선언을 2018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맨 처음에 적용하게 될 부분들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 부분이 우선 블록체인 적용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프라이빗 섹터 같은 경우는 Y 블록체인이라는 그 적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공공 분야는 아까 전에 라온에서 발표해 주신 부분들이 뭐 증명이라든지 또 버리파이어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디지털 월렛을 드디어 이 EBSI에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저 이제 디지털 월렛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자산의 월렛, 메타마스크 뭐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아니고 공공 서비스의 그 추진을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월렛에서는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내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공공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 이시어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폴더, 그리고 아까 전에 라온 CQ에서 발생하는 VC, 버리파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은 솔직히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DID 모델과 같이 상통합니다. 다만 이제 공공 영역을 어느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을 할 것일까가 가장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블록체인 적용할 때 Y 블록체인이 설명되지 않으면 블록체인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솔직히 엔드 유저인 개인들은 이것이 뒤쪽에서 블록체인으로 증명이 되든 말든 빨리 증명이 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혁신성을 솔직히 그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엔드 유저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유러피언에서는 이것을 국경을 넘나드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편리성을 주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쓰시는 옛날에 쓰셨던 저희가 샷 맞으면
코로나 19 샷 맞으면 증명했던 부분도 보시면 잘 보시면 파워드 바이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부분들, 이런 공공 서비스에서는 블록체인이 각광받게 쓰게 됐고 결국 디지털 월렛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컨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스 케이스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전반적 유럽 전형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선정하기 위해 적합성 이미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설명 보고서도 전부 다 컨펌을 했고요. 이 지갑에 대한 적합성 실험을 통과해서 민간 기업 디지털 지갑을 인증 공개했으면서 이 지갑의 증명서, 맨 처음에 대학 증명서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 먼저 다니엘 세신 그 라운 시큐어도 학교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적합성 평가를 해서 적합성 평가가 정확성을 이제 나누게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컨셉에서는 당연히 정확하게 나왔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유러피안 연합에서 이제 동일한 신분증 또는 통용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비스 영역을 제가 이제 DID 저희 키사 산하의 이제 DID 포럼에 서비스 분과 위원장을 봤는데요. 솔직히 이 서비스에 대한 이제 발굴에 대한 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편중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증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돼 있는데요. 물론 좀 더 나아가서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또는 급여라는 부분도 이제 확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유러피안 연합처럼 저희가 공통적으로 관계부처라든지 아니면 주변 국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해서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러피안 사례는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큽니다.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더 통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나눠 쓰자는 얘기가 됩니다. 자, 좀 더 가게 되면 이제 주요 원칙이 있는데요. 물론 5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EBSI의 투명한 거버넌스 모델과 표준을 공개하여 시장 친화적인 분산 블록체인 생태계를 설계하도록 원칙을 먼저 정리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5가지로 했습니다. 먼저 공공재, 전체 회원국 시민에게 공익을 제공할 목적,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죠. 그리고 거버넌스,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달, 그리고 조화, 기술 요구 사항 및 아키텍처 간의 조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하게 되면 기술적 차원 또는 모바일 인프라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오픈 소스, 그리고 이유의 가치, GDP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DPR 및 EIDAS 등 규정을 우선 주제로 한다라는 가지를 가지고 5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맨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 이제 문서 공증, 그리고 자기증권 신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위증명서, 그리고 신뢰 데이터의 공유 부분, 세금 정보, 특히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DID에 엮이면서 이제 하나의 유럽 그리고 하나의 증명서로 가는 하나의 토대를 만들었고,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생각했다는 거에 큰 의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인프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인 저장소가 당연히 아까 전에 바로 전에 연사가 보여줬던 노란색 부분, 블록체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EBP 5대 원칙을 따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5가지 원칙, 이 5가지 원칙을 잘 살펴보시면 저희 나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의 토대, 기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공 행정 서비스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까 전에 레이어단에서 보여주신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제가 사료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하이퍼레저들을 제공하며 오프체인 장소는 분산 DB 또는 분산 파일 시스템, 그리고 컨테이너가 가상화, 도커, 도커가 항상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도커의 기술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도커를 제가 이제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긴 했는데 이런 도커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위에 서비스를 안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커는 레고 블록에서 봤을 때 레고 블록 밑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레고에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올려놓는 거죠 서비스 탑으로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드의 규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 구성 요소를 지금 유러피안 연합에서는 이미 이렇게 세워놨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참조해서 솔직히 저희 나라가 더 빠를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규제 부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걸 참고하게 되면 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구하는 지금의 정부에서 상당히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지갑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 그때 이제 EU 집행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EIDAS 2.0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좀 더 정밀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시작해서 2022년 9월까지 기술 기준 및 가이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러피안 연합이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맨 처음 이제 키사가 이제 해서 블록체인 부산 블록체인 특구 때 그 이슈가 됐던 게 그 DID로 이제 인증을 하는 부분인데 그 블록체인이 그 소위 말해서 온체인 블록체인에 남게 됐는데 지울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에 함께 남게 되면 이것을 개인정보로 준하게 볼 것이냐 왜냐하면 지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참 이슈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관계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기네들 정책적 원칙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의 혁신성이 오히려 막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키사는 이것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이나 또는 다른 행정 업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허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와 달리 EU는 이와 빨리 먼저 우리가 선점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뭐 국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방식으로 DID 연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사례는 아까 전에 저희 라운식에서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냥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면 포항 체인지 업그라운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신원 인증 시스템. 물론 이 신원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VP가 존재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전부 다 생각하고 있다. 시스템의 구축.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한은행 NH노움의 금융실명 인증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쓰이게 돼서 결국 금융실명 인증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주권 하에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생성하고 내가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군장병 복지 그 부분은 이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온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이키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라이언스인데 이제 마이키핀을 통해서 DID 인증 서비스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 연계된 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비패스. 이 비패스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블록체인 패스도 되고 부산 패스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이 서비스단에 서비스단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올리는 건데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뭐 지역 화폐라든지 바우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뭐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맨 처음에 DID 인증하고선 이제 블록체인 사업 부산시에서 한다고 하고 두 번 기사가 이제 관할에서 했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옛날에 한번 행안부 차관님 모시고 한번 디지털 월렛에 대한 ISP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책정된 예산 금액을 보고선 제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예산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그때 거의 차관님도 계신데 저기
아이핀 때는 더 많이 쓰셨으면서 왜 이것밖에 안 쓰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그냥 찍혔는데 그 당시 여러분 혹시 아이핀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지금 다 안 쓰고 계시죠? 전부 다. 그때 엄청난 금액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도 이 블록체인 쪽에는 그런 만큼 실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석하고 금액이나 행정 추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키사 혼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자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유러피안 사례가 나옴으로써 해서 이제 여권 또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연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권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이후 사례를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사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이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라고 쿠브라고 있잖아요. 그 쿠브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발행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EU 쪽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EU의 출입국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질병청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DID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들 SSI라 그래서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라는 이런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집킥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고 나머지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아까 또 우리 나온에서 얘기했다시피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키 인증서를 사용했을 때는 어딘가는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이 블록체인에다 그걸 넣어놓게 되면 이제 실제로 발행한 기관은 그거를 어떤 인증서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버시 우려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